안녕하세요. 파생금융상품의 이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강의 소개가 길어져서 이제 강의 소개를 두 번으로 끊어서 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네요. 강의 소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평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학습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총점 100점 만점으로 해서 중간고사 100점, 기말고사 100점 각각 40% 비중으로 환산을 하고 과제가 두 번이 있는데 과제를 5점씩 해서 한 번 과제 각 회별로 5점씩 해서 1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고 출석을 10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한 다음에 곱하기 0.1 해서 10% 비중으로 해서 10점 만점이 되도록 환산을 해서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줄을 세울 거야. 줄 세워가지고 등급을 부여하는 걸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는 오픈북 시험이고 시험 중에 이용할 수 있는 책은 주교재로 한정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주교재만 보겠어. 뭐 어차피 우리 온라인 수업에 온라인 시험으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그 주교재만 보는 게 아니라 딴 마이크를 빡빡하다. 네. 주교재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책들도 많이 참고하려고 하겠지만 뭐 별 소용은 없을 거예요. 수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내 책 같은 책이 없고 내 강의 같은 강의가 없어. 그래서 심지어 서울대 출신을 옆에다가 앉혀놔놓고 오픈북 시험을 치더라도 아무 소용 없을 거야. 서울대 출신들도 모를 거야. 뭔 소리야 이게? 뭐 이런 그죠? 별로 도움이 안 돼서 너 서울대 나온 거 맞니? 이러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뭐 전혀 걱정하지 않아. 근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나는 오픈북 시험을 쳐요.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코로나 이전 시대에도 그 공식적으로 시험을 볼 때 오픈북 시험으로 시험을 봤었어요. 그 다음에 부분 점수는 인정하지 않아. 부분 점수는 인정하지 않고 풀이 과정과 답이 모두 올바를 경우에만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험 치는 거는 이번 학기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이번 학기에 온라인 시험으로 칠 거기 때문에 객관식 오지선다 5개 보기 중에서 여러 개를 선택을 하는 형태의 객관식이거나 아니면 단답형, 그죠? 숫자를 적는, 그러니까 계산해가지고 나온 그 결과를 숫자를 적는 그런 형태의 단답형이거나 아니면 뭐 책에 있는 문구나 뭐 그런 거를 옮겨서 적는 그런 형태의 단답형이거나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풀이 과정은 내가 볼 수가 없죠. 풀이 과정은 볼 수가 없고 대신에 계산기 기종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기종들로 한정을 해가지고 계산을 정확하게 하면 동일하게 똑같은 값이 딱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런 형태로 문제를 내서 채점을 기계가 그죠 컴퓨터가 자동으로 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공학용 계산기 지정된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을 해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이라도 중간에 여러분이 잘못 계산을 하게 되면 정확한 그 값이 안 나올 거야. 그러면 당연히 틀리는 걸로. 당연히 부분 점수 같은 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답형도 그러니까 객관식은 당연하고 이제 주관식 단답형 문제들도 부분 점수 같은 거 없고 약간이라도 틀리면 오답 처리돼 가지고 통째로 점수가 날아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에 빵점 방지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이거 웃겨 보면 굉장히 진짜 빵점 방지용으로 굉장히 어이없는 문제들을 내는데 그걸 틀려. 충격적이야. 그거 보고 있으면 진짜 채점을 하면서 막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막 헛웃음이 막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 책은 있어야 돼. 우리 교재가 있어야지 쓸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책에 ISBN을 적으시오. 그죠? ISBN을 적으시오. 라던가 아니면 이 책의 출판 연도, 그러니까 출판 날짜를 적으시오. 라던가 책이 있어야지 쓸 수 있는데 공부는 전혀 안 해도 되는 그러한 문제가 빵점 방지 문제로 출제가 돼요. 빵점 방지 문제를 왜 내느냐 하면 그 4학년 학생들 중에서 이건 사실 좀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좀 말이 안 되는데, 그죠? 그래도 취업을 해가지고, 중간에 취업이 돼가지고, 이 강의를 좀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려면 빵점이면 F를 줄 거거든? 빵점이면 그 친구들도 F를 줄 거야. 안 그러면 근거 없이 F가 아니라 뭐 다른 점수를 줘가지고 뭐 통과를 시켜줬다. 그러면 감사에 걸려. 나중에 교육부에서 감사 들어온다거나 했을 때 감사에 걸리면 나도 징계를 받지만 그 학생도 졸업이 취소되면 회사에서 잘리겠죠.
대졸자를 모집한다고 모집을 했는데 대졸자가 아니게 되는 거니까 회사에서 잘려요. 그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빵점 방지 문제를 내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중간 기말 다 빵점 맞으면 F를 줄 거거든. 그러니까 출석은 해결이 돼. 출석은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조기 취업자 공인 출석계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출석은 그 결석이 안 되게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평가 근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F를 주지 않고 다른 학점을 등급을 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로 시험 점수가 있는 게 제일 좋죠. 그게 제일 확실하지. 그래서 빵점 방지 문제를 한 문제씩 출제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이없는 그러한 빵점 방지 문제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사람들이 있어. 참 화가 나지. 나는 통과시켜 주려고 문제를 냈는데 빵점 방지 문제를 냈는데 그마저 틀리는. 그러니까 사회과학과 수학 같은 그 1학년 수업은 어떤 걸 냈냐면 이 수업을 강의하는 교수의 이름은 무엇인가? 작년 2학기에 그죠? 지난 2학기에 이 수업을 강의하는 교수의 성별은 무엇인가? 그런 거 객관식으로 내서 남성, 여성, 중성, 산성, 알칼리성 뭐 이런 거 해놨고 하여튼 그런 걸 내. 근데 그런 걸 내도 틀리는 사람이 있어.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뭐 안 좋게 이렇게 특별히 낮춰서 보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한 10년 정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느낀 걸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하자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하를 보게 된다. 뭐 이런 그런 말을 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나는 이건 진짜 너무 빵점을 맞을 수가 없다. 이거는 빵점 방지 문제다라고 내놨는데 틀려. 상상을 초월해.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 점수 주겠다고 냈는데 굳이 나는 틀려 보겠다고 그냥 안 쓰고 틀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요 과제는 지금 요 강의 노트를 만들 당시 하고 이 강의 노트가 그죠? 작년에 이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만든 걸 가지고 이제 변형을 해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나는 몰랐는데 다 만들고 나서 이번에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서 보니까 작년에 이 동영상 강의를 찍으면서 내가 진짜 여러분 보기에도 이거 상당히 고퀄러티 아닙니까? 그 뒤에 막 그 화면이 그죠? 칠판이거든. 뒤에 배경은 초록색인데 위에 이제 조명이 들어와가지고 위쪽은 밝고 밑에는 좀 어둡고 제일 밑에 나무 판때기가 있지. 그죠? 칠판. 자, 내 얼굴을 치워볼게요. 내 얼굴을 치우면 분필과 이제 분필 지우개 이런 게 막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칠판을 형상화한 거거든. 근데 칠판 형상화를 해가지고 이제 글씨도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잖아. 칠판에 판서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이렇게 고퀄리티의 이거를 만들었는데 작년에 진짜 죽을 뻔했거든. 작년에 죽을 뻔했는데 이거 만들고 이제 이번에 이제 이 강의 노트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종합을 하면서 보니까 작년에 만든 그 자료가 그죠? 파워포인트로 환산을 하면 파워포인트 3,600장에 해당되는 자료를 만들었어. 이 강의를 위해서. 파워포인트 3,600장 만들어 봤어요? 파워포인트로 3,600장 한번 만들어봐. 진짜. 힘들어 죽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거 만들고 진짜 죽을 뻔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취합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형태로 강의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덜 힘들었어. 그나마 좀 덜 힘들었어. 근데 하여튼, 그래서 요 만들 당시에는 이제 요 과제를 뭐 문구 제출하기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뭘 냈었냐면, 좌우명? 첫 번째 과제가 본인의 좌우명을 적으시오. 두 번째 과제가 가훈을 적으시오. 뭐 이렇게 했었는데, 간단한 걸 냈어요. 왜냐면 이 과제라는 게, 학생들 공부 많이 시키라고 이렇게 그 예전에 이호수 총장님 시절에 우리 이제 경제공학부 교수님이셨죠. 이제 퇴임을 하셨는데, 이호수 총장님이 그 총장을 하실 때 그 당시 학생들 공부 좀 많이 시키라고 의무적으로 각 과목별로 최소한 2번 이상의 과제를 내라.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강의 그 평가 항목에 보면 과제 그 횟수가 몇 회입니까? 뭐 2회 이상이다. 뭐 그러고 뭐 그런 항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넣어서 강제시킨 건데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과제 내는 거 싫어하거든. 채점하기도 힘들고 학생들도 힘들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과제를 안 내고 싶어. 근데 하여튼 학교에서는 과제를 2회 이상 내라고 하잖아. 그래서 가장 간단한 형태의 과제로 낸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가훈을 적으시오.
좌우명을 적으시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재작년까지는 어떤 그걸 냈었냐면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질문이 없으면 교수한테 하고 싶은 말을 A4 한 페이지 이내로 적으시오. 이러니까 진짜 하기 싫어가지고 학생들이 한 줄 적어서 내고 이런 학생들이 있었어. 폰트를 그죠? 글자 폰트를 뭐 25포인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수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적고 그냥 그렇게 해서 제출하고 이런 학생들이 있었어. 그래서 야 너무 심하다. 그래서 재작년에 어떤 걸 했냐면 글자 수를 정했어. 1800자 이렇게 해가지고 10포인트로 해가지고 그 아래아 한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 페이지를 쭉 채우면 한 1800자? 정확히 몇 자인지 모르겠는데 한 1500자에서 2000자 사이였던 것 같아. 그 정도가 나오더라고. 내가 직접 해보니까.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을 제출을 하라 이렇게 했더니만 그것도 또 많다고 또 불만이 많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학생들 부담을 덜어주려고 낸 과제였는데 그 A4 한 페이지 채울 만큼의 할 말도 없나? 나한테? 아니 뭐 많이 쓰는 학생들은 뭐 5페이지, 10페이지 쓰는 학생도 있던데 근데 진짜 적기가 힘든지 그걸 한 페이지 안에 본인의 인생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일생 서사시를 막 쓰는 그런 학생도 있고 뭐 그마저도 쓰기가 힘들어가지고 결국 백지로 내는 학생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 그래서 야 학생들이 진짜 그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한 페이지짜리 쉬운 과제를 내주는데도 그마저도 힘들어하는구나 해서 좌우명하고 뭐 그 가훈 적어서 내라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너무 성의 없이 내는 학생들이 많아.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어차피 온라인 강의 시대고 그죠? 온라인 강의 시대고 여러분은 나의 얼굴을 보지만 나는 한 학기 내내 여러분의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죠?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잖아.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고 학생 수가 많아 내 강의가. 그래서 뭐 200명이 다 넘기 때문에 뭐 작은 그러니까 분반에 따라서 어떤 분반은 뭐 한 50명 내외가 되고 뭐 그렇지만 큰 분반은 200명 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다 합치면은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학생들을 내가 가르친단 말이야. 근데 그 학생들을 실시간으로 뭐 이렇게 해놔놓고 뭐 줌 같은 거 켜놔놓고 이렇게 안 되잖아. 화면에 다 나타나지도 않을걸? 300명을 여기다가 화면에 나타낸다고 해봐. 거의 점처럼 나타날걸? 내가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의 얼굴을 이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보는데 나는 여러분의 얼굴을 못 보잖아. 한 학기 내내.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아쉬워서 이번 학기의 과제는 동영상 녹화 1분 내외 1분 내외로 첫 번째 과제는 자기소개 그 스마트폰으로 그죠? 스마트폰으로 셀카 모드 해가지고 동영상 녹화를 해서 1분짜리 찍되 그죠? 첫 번째 과제는 자기소개 두 번째 과제는 뭐 낼까? 본인이 갖고 있는 고민 내지는 본인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 뭐 이런 거 녹화해가지고 내는 거 과제 2로 해서 과제 1은 자기소개, 과제 2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 혹은 지금 갖고 있는 고민 이런 거를 본인의 얼굴이 나오도록 해서 1분 이상 촬영을 해서 업로드하는 걸로 그 제출하기만 하면 5점 만점에 5점을 부여를 하고 제출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요건에 어긋나는 경우 그러니까 1분 미달되거나 그러니까 동영상을 재생을 해봤는데 재생 시간이 1분이 안 되거나 혹은 본인의 얼굴이 안 나와 내가 그 학생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뭐 마스크를 쓰고 나왔다거나 그죠? 아니면 복면을 쓰고 나왔다거나 아니면 해상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다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 내가 제시한 그 요건에 맞지 않게 촬영을 했다 이러면은 이제 빵점을 줄 거야. 나는 부분 점수 싫어해. 그냥 그 점수를 다 주거나 아니면 빵점을 주거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형태로 해서 과제 2회를 낼 생각이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 포스트는 안 돼 있을 거야. 근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자기 얼굴을 녹화를 하되 1분 이상으로 해서 내가 그 찍히는 학생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동영상 녹화를 하되 첫 번째는 그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면 무조건 5점 만점. 이거는 아무리 수줍음이 있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 앞에서 본인의 얼굴을 내놓고 본인이 뭐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카메라 대고 그냥 찍는 거고 보는 사람도 나 하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찍어서 내세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 사항을 당부하고 싶은 게 비속어 좀 쓰지 마. 비속어. 학생들이 내 블로그에도 들어가 보면 그런 거 써놨는데 과제를 제출을 하는데 과제는 공식적인 거잖아. 공식적인 문서잖아. 근데 그걸 하면서 이제 비속어를 쓰는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제 주의사항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동영상 녹화를 할 때 본인 얼굴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낼 때 비속어는 섞지 마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존나라던가 야, 이 강의에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 여러분이 했던 이야기를 내가 그대로 옮기는 거야. 그죠? 과제에 존나 이런 말을 막 쓰는 학생들이 있어. 충격적이야, 충격. 비속어 막 써. 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좀 그렇다. 좀 그렇다. 아우, 하여튼 동영상 강의에 학생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하긴 했지만 그걸 내 입에 올린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좀 불쾌한데 그런 거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쓰지 마. 그래서 내 블로그에 한번 들어가봐. 블로그에 가보면 블로그 포스트에 어떠한 그 비속어를 썼었는지 그 사례들이 조금 소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 공식적인 그죠? 과제를 제출을 하는 건데 그런 거 쓰지 마.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 그 기업에 면접 보러 갔는데 면접관 앞에서 그런 비속어를 쓰면은 바로 탈락되겠지. 바로 탈락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서 공식적으로 뭔가 만들어서 제출하는 거다. 라는 의식을 갖고 만들어서 제출을 하기 바랍니다. 자, 출석은 또 내 얼굴이 필요 없게 됐네. 출석은 100점 만점에서 결석 1회당 마이너스 10점, 지각 1회당 마이너스 5점으로 처리를 하고 출석에 관한 이 신청은 공인출석기에 기반해서 스마트 출결 시스템을 통해서만 받는다. 그 다음에 공인출석계는 공인출석계 그 행정실에 이제 담당하는 선생님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한테 발급을 받으면 온라인 상으로 발급이 돼서 내가 조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출력해서 나한테 제출을 할 필요는 없고 공인출석계 받고 나면 그거에 연계를 해가지고 나한테 출결 이 신청만 스마트 출결 시스템을 통해서 하면 돼요.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야간 수업 같은 경우에는 2회 연강으로 진행을 할 텐데 그런 경우에 하루 결석 혹은 하루 지각 시에 2회 결석 혹은 2회 지각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번 결석 처리가 되면 마이너스 20점, 한 번 지각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0점 감점되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이 출석을 스마트 출결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뭐 카드 찍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온라인 강의 들었던 진도율을 이제 출석률로 환산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제때에 잘 들으면 출석은 별 문제 없이 인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동영상 강의 진도율이 각 회차당 그죠? 몇 퍼센트가 넘어가야 뭐 출석으로 인정되고 뭐 그 기준이 있는데 나는 하여튼 디폴트 값으로 학교에서 설정해 놓은 디폴트 값으로 그냥 하거든요. 그래서 간혹 듣다가 뭐 1초 놓쳐가지고 뭐 출석률이 진도율이 99%가 됐는데 이거는 결석인가요? 이런 문의가 오는데 그 결석 아니야. 그거는 출석으로 인정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또 100% 진도 안 맞추고 그죠? 뭐 90% 듣고 끄고 막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웬만하면 그냥 100% 다 들으세요. 시스템 오류가 나가지고 이게 시간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이제 진도율을 환산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시스템을 정해놨으니까 가능하면 각 회차당 100% 진도율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고 뭐 약간 뭐 1, 2초가 누락이 돼가지고 뭐 98%, 90%, 99% 이렇게 되더라도 아마도 출석으로 인정이 될 거예요. 그런 거 유의하도록 하고 제발 좀 미루지 마세요. 미뤘다가 나중에 뭐 시험도 파탄 나고 출석도 파탄 나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 작년에 이 수업에서 그러니까 출석을 너무 안 해가지고 그죠? 성적은 잘 받았는데 시험 작년에는 기말고사 한 번 봤거든요. 그때는 뭐 과독이어가지고 중간 기말 나눠서 안 보고 기말고사 한 번에 학점을 결정을 했는데 기말고사는 뭐 잘 봤어. 엄청 잘 봤는데 출석을 체크를 하니까 출석이 미달이 돼가지고 결국 F를 주게 된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 제때 제대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그 학칙에 나와 있는 학칙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호의적으로 주는 게 내 방침이거든. 그래서 총점을 기준으로 해서 A 플러스 35%, B 플러스 35%, 기타 등급 30%로 부여를 할 예정이야. 학칙이 뭔가 이렇게 임시로 이 등급 부여하는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작년에는 1학기, 2학기 전부 다 임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절대 평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 1학기에 이 강의에서는 A 플러스 35% 주고 나머지는 다 A제로 줬어. A 플러스 35% 나머지 다 A제로 이렇게 줬어. 물론 뭐 F 받는 사람들 빼고 F 받는 사람들은 다 그냥 F를 줬고 그래 봐야 몇 명 안 돼. 강의 전체에서 그러니까 뭐 전체 내 수강생 중에서 몇 명 안 되고 F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상위 35%를 A 플러스를 주고 나머지를 A제로를 줬다고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학점 느님, 학점 되게 잘 줘요. 폭격기, 그죠? 나쁜 의미에서 F를 주는 폭격기가 아니라 A 폭격기. 상위 35% A 플러스, 나머지 A 제로 이렇게 줘. 그 작년에는 뭐 교수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전부 다 A 플러스를 줄까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공부 잘한 학생들, 상위 35% 안에 드는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 같아서 공부 괜히 했다, 그죠? 열심히 했는데 공부 안 한 애들이랑 나랑 뭐 학점이 똑같네? 뭐 이러면 이제 좀 그렇잖아.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 35%는 그냥 예정대로 그 35%를 A 플러스를 주고 나머지 등급 받을 학생들 B 플러스하고 뭐 C 플러스, D 플러스 이런 거 받을 학생들은 전부 다 A 제로로 대폭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굉장히 후하게 점수를 줬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총점, 그러니까 그 학칙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A 제로 이상 35%, B 제로 이상 70%. 그러니까 A 플러스 A0, B 플러스 B0 합쳐서 70%. 뭐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A 플러스 35%, B 플러스 35% 이렇게 주는 거는 학칙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호의적으로 주는 거야. 플러스 다 붙여가지고 주고, 꽉꽉 채워서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가장 호의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런 경우에는 F를 줄 수밖에 없다. 출석 미달자. 이거는 이제 학칙상 4분의 1 이상 전체 그 학기에 4분의 1 이상을 결석을 하게 되면 자동 F야. 그러니까 시스템에 그냥 F로 입력이 돼 있어.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런 사람들은 지난 학기에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그 학생 시험을 잘 봤는데 출석이 미달이어가지고 F 맞은 학생이 요 케이스야. 구제할 방법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제때에 이 동영상 강의를 꼬박꼬박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정행위 하다가 걸리면 F를 줄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수업에서는 부정행위라는 게 뭐 별로 있을 만한 게 없어. 내 이야기를 했지만 서울대생 옆에 앉혀놔놓고 시험을 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의논을 해가지고 시험을 본다? 시간이 모자라고 둘이 같이 망할 거야. 장담해. 그리고 시험은 섞여서 나와. 그죠? 보기하고 문제가 막 랜덤으로 섞여가지고 개인별로 다 다르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IP가 제공이 되거든, 나한테. 그래서 IP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앉아서 같이 시험을 봤는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하면 같이 망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어쨌든 부정행위자가 탐지될 가능성은 그 부정행위자 자체가 부정행위를 해가지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야. 내 평가 방법이. 어쨌든 하다가 걸리면 F를 줄 거야. 그 다음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모두 0점을 맞으면 F를 줄 거야. 출석 다 하고 과제 다 내고 해도 중간 기말 다 빵점이다. 그러면 F를 줄 거예요. 안 그러면 F를 안 준 근거가 없어. 그죠? 중간 기말 다 빵점이어가지고 평가할 만한 건덕지가 없는데 왜 F를 안 줬느냐 이러면 이제 감사해서 걸리기 때문에 중간 기말 모두에서 빵점을 맞으면 F를 줄 거야.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빵점 방지 문제라는 걸 중간고사의 한 문제, 기말고사 한 문제에 낼 거예요. 낼 건데 제발 좀 그 빵점 방지 문제 빵점 맞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빵점을 줄 거야. 그래서 중간 기말 전부 다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가지고 빵점 처리가 되면 F를 받을 수가 있다. 근데 뭐 온라인 시험은 그런 게 없죠. 본인 아이디로 접속을 해가지고 시험을 보면은 자동으로 기록이 다 되니까 온라인 시험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 그 다음에 수업 태도가 매우 불량해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자. 이거는 뭐 간혹 이런 학생들이 있어. 되게 상식을 벗어난, 그죠? 교수한테 와서 쌍욕을 한다거나. 그 수업
저 학점 등급 같은 거 뭐 항의하러 오는 학생들 중에 간혹 이런 학생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F 그냥 난 화끈하게 F 날려. 화끈하게 F 날린다고. 그러니까 제발 최소한의 예의는 좀 갖추고 했으면 좋겠고, 교수한테 메일을 보낸다거나 뭐 저 문의를 위해, 그러니까 질문, 수업 중에 배운 내용에 대한 질문을 위해서라던가, 아니면 뭔가 요구 사항이 있다거나, 뭐 아니면 뭐 행정적인 문의를 하기 위해서 메일을 보낼 때 좀 예의를 차려서 했으면 좋겠어. 처음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인사말, 그 다음에 본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마지막에 어쩌고 저쩌고 안녕히 계십시오, 끝맺는 인사말, 그 다음에 누구누구 올림, 몇월 며칠, 몇 년도 몇 월 며칠 뭐 누구누구 올림, 이렇게 형식 있잖아.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한 줄 딱 보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그런 거 하면 F를 맞을 수도 있어. 나는 그런 거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거든. 왜냐면 인사가 반이야.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해보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만,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그게 그 윗사람들한테는 찍혀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수업 태도가 매우 불량하거나 기본적인 예의에서 벗어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나한테 이상한, 그러니까 예의를 제대로 차리지 않는다 하거나 굉장히 무례하게 대한다거나 뭐 이러면은 바로 그냥 이 과목을 F를 날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걸로 F를 맞은 학생은 없는데, F 언저리에 간 학생은 좀 있었지. 내가 좀 잘 봐줘가지고 F는 면해줬는데, 학생들이 좀 그런 학생들이 있어. 4차원의 신세계를 살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하세요. 조심을 하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얼굴 좀 치울게. 요거는 플러스를 떼는 조건이야.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쭉 줄을 세웠는데 중간에 한 명이 F학점 대상자가 됐어.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그런 학생처럼 출석 미달이어가지고 그 친구 굉장히 안타까운데, 왜냐면 출석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출석 점수 전부 다 합치고 뭐 쭉 총점을 내니까 A 플러스에 해당되는 점수야. 근데 4분의 1 이상 결석을 했기 때문에 F를 받았어.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그죠? 상식적으로는 그 친구보다 총점이 낮은 학생들은 다 F를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F학점 맞은 학생보다 총점이 낮은데 당연히 그보다 총점 낮은 학생들은 다 F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옛날에는 이 논리를 적용을 했었어. 한 4, 5년 전에. 그랬더니 좀 그런 학생, 그죠? A 플러스 대상자 중에서 누가 F를 맞아버리니까 그 밑으로 막 줄줄이, 그죠? F 대상자가 되니까 이 수업 듣는 학생의 뭐 70%가 F 대상자가 되고 뭐 이런 사태가 막 벌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뭐 사회과학과 수학이었던 것 같은데 막 울고불고 학생들 찾아와가지고 제발 살려달라 그러고, 막 아침에 출근하면은 연구실에 막 편지 막 꽂혀있고 살려주세요 뭐 이런 거 꽂혀있고 막, 그래서 너무 심각하다,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F학점 대상자보다 최고 총점이 낮은 경우에는 플러스를 떼는 걸로 정책을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점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플러스 다 붙여주신다 했는데 왜 나는 B제로지? 나는 왜 A제로지? 이러면은 여러분보다 총점이 높은 학생이 F를 맞아서 그래. 여러분보다 총점이 높은 학생이 F를 맞아서 여러분이 플러스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 정책으로 학점을 부여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뭐 교수 마음대로 하시오, 이번 학기도 온라인 강의니까 그냥 절대평가 교수님 마음대로 하시오 이러면은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 35%뭐 이런 거 안 하고 전원 다 A 플러스를 줄 수도 있고, 근데 그러고 싶진 않아 사실. 그렇게 하면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A 플러스하고 A 제로를 비율을 얼마로 할 거냐, 뭐 3대 7로 할 거냐, 5대 5로 할 거냐, 아니면 뭐 6대 4로 할 거냐, 뭐 이 비율의 문제이지. 하여튼 절대평가를 하라고 그러면 이 최소한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35% A 플러스, 35% B 플러스, 나머지 30%뭐 이렇게 하는 이거보다는 유리하게 줄 거예요,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면. 근데 지금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학칙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나중에 이제 학교 정책이 임시로 변경이 되면 그때 가서 좀 더 유리한, 학생들한테 유리한 그러한 방식으로 등급을 부여할 생각입니다. A, B를 제외한 기타 등급 30%, 저거는 뭐냐 하면 저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매 학기 달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되게 아까워. 이번 학기에 학생들 공부한 거 보니까 굉장히 잘했는데 하위 30%에 들었다고 해서
D를 주자니 너무 그렇다. 너무 열심히 했고 이 하위 30% 학생들도 점수가 높은데 상위권 학생들이 너무 잘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하위 30%도 전원 C+를 주는 경우도 있어. 전원 C+를 다 주고, 물론 F 학점자들은 F를 다 줄 거야. 줄 거고, 빵점 방지 문제만 맞추고 겨우 이제 F만 면했다 이런 학생들은 당연히 뭐 D 플러스를 줄 거예요. D 플러스를 줄 건데, 그런 학생들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정상적으로 했는데 하위 30%에 들어갔다. 이런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런 하위 30%가 잘했는데 위에 학생들이 더 잘해서 그런 거라고 판단이 되면 전원 다 이제 C 플러스로 도배를 하는 학기도 있어요.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못했다. 너무 공부를 안 했다. 이 친구들은 C 플러스가 너무 아깝다 이렇게 판단되면 하위 30%를 전원 D 플러스를 줄 수도 있어. 그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고 그 학기에 학생들의 전반적인 수준이나 이런 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저거는 100% 학생들한테 유리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A하고 B는 최대한 많이 주는 걸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절대평가로 전환을 하게 되면 저거보다 더 유리한 방식으로 학생들한테 점수를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35% A 플러스 나머지 A0 그죠? F 극소수의 F 학점자, 그 다음에 극소수의 D 플러스 빼고는 A 플러스 35%, 나머지 A0 이렇게 줬었어요. 이번 학기는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지 잘 모르겠어. 그 다음에 학기 중에 취업으로 인해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 이 공인 출석계가 있죠. 요거에 해당되는 공인 출석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공인 출석계를 제출을 하면 뭐 재직 증명서하고 등등등 뭐 내는 거 있잖아요. 4대 보험 가입 증명서하고 뭐 등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내면 출석은 인정이 될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전부 다 응시하지 않거나 응시를 했는데 빵점 방지 문제도 다 틀려가지고 빵점을 맞았다. 그러면 당연히 F를 줄 거야. F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이 된 학생들도 뭐 취업 됐는데 뭐 공인 출석계 내면 통과되겠지 이러고 수업을 제대로 안 듣고 시험도 안 보고 뭐 이러면은 그죠? 혹은 중간 기말고사를 보긴 봤는데 빵점을 맞았다. 둘 다 빵점을 맞았다. 이러면은 당연히 F를 줄 거니까 이때는 항의하지 마세요. 항의하지 말고 나는 분명히 살 길을 마련을 해줬어. 그죠? 출석은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빵점 방지 문제를 분명히 내놨기 때문에 그거를 빵점만 안 맞으면 이 과목이 통과가 된다고. D 플러스로 통과가 되는데 그거를 본인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러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아서 F 처리가 될 경우에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리고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그죠? 시간 좀 투여하고 좀 더 피곤할 뿐이지 의지만 있으면 정상적인 수업도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F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100%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항의를 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에. 그 다음에 성적 평가를 할 때는 반별로 따로 할 거야. 이게 디폴트 값이야. 성적 공동 균형 평가는 실시하지 않아요. 이게 디폴트 값인데 학생들이 간혹 보면은 반별로 이제 통계 같은 거 공개하고 하면 어떤 반은 평균 점수가 높고 어떤 반은 평균 점수가 좀 낮고 그러면은 높은 반에 있는 학생들이 왜 성적 공동 균형 평가 안 하십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 여러분 저거 있잖아. 내가 항상 드는 이야기가 공기업에서 신입 직원 모집할 때 지역 인재 채용 하잖아. 지금 30%로 돼 있는데 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뭐 그런 이야기 했었죠. 이거를 50%로 올리는 걸 고려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 그러니까 공기업이 있는 그 지역에서 지역 인재로 30%를 뽑고 지역 통합해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학생들이 각 공기업에 내 가지고 20%를 뽑는 걸로 뭐 그런 형태로 하자고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거 하면 그죠? 서울 경기권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당연히 반발을 하겠지. 근데 여러분은 좋은 거잖아. 그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 그렇죠? 그런 개념이야. 나도 그런 개념으로 성적 공동 균형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한 거는 지금은 온라인이니까 뭐 조금 덜하다고 하더라도 야간 학생들, 그죠? 야간 수업을 듣는 학생들. 야간 수업은 대부분 껄이잖아요. 그죠? 학생들이 껄이잖아.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주간에 좋은 시간대에 수업을 듣는 걸 선호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야간에 밤늦게 와가지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 좀 어드밴티지를 주기 위해서 성적 평가를 따로 하는 거예요. 진짜야. 진짜 나 그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에 이제 고생한 학생들에 대해서 그 고생에 대한 보상 뭐 이런 개념으로 따로 하는 거예요. 야간이 아무래도 성적이 대체로 좀 낮은 경향이 있어. 야간 수업이. 지금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야간으로 뭐 옮겨가야지 이러고 뭐 정정 기간에 난리를 치게 될 텐데 복불복이야. 이거 매년 하는 이야기인데 요 이야기를 하고 나면 막 요동쳐. 주간에 있던 학생들이 대거 뭐 야간은 아직 자리가 있네 이러고 야간으로 옮겨가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수한 학생들이 야간에 모여가지고 어떤 해에는 야간이 성적이 월등히 좋아가지고 야간 학생들이 성적 더 받기 힘든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렇긴 한데 그런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야간 수업이 점수가 좀 안 좋아. 직장인들도 섞여 있고 그다음에 야간에 이제 주간에 치열한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야간 수업을 듣고 이런 학생들은 그 고생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에 대한 보상으로 따로 평가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적 평가는 분반이 있어도 분반별로 다 따로 할 거예요. 다 따로 할 거야.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 야간 수업 같은 경우에는 출석 점수가 달라. 주간은 지금 일주일에 2번 나눠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석하고 지각 점수를 각각 매기지만 야간은 통합해서 하거든요. 야간은 연강으로 할 거기 때문에 한 번 결석하면 20점 감점되고 뭐 이렇게 이제 2배로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점 기준으로 평가하는 이 총점이 다르게 나와. 주간하고는 좀 다르게 나와요. 출석 평가하는 저 기준이 달라서. 그렇기 때문에 성적 공동 균형 평가를 실시할 수가 없어요. 원천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말이 나와서 그런데 옆으로 새네. 내 수업 듣다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을 거야. 옆으로 새고 뭐 딴 이야기 하고 이런 게 되게 많을 텐데 봅시다. 내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블로그에 지역인지 할당제 남의 떡인가 이런 거 나오죠.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지나가고 싶은데 요 클릭해가지고 요 지역인재 할당제에 관해서 이제 논설 부산일보인가 뭐 부산신문인가 이름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저 사설 써놓은 건데 너무 안타까운 게 학생들이 이제 취업이 힘들어지고 요즘에는 공채가 점점 사라지고 있죠. 공채가 사라지고 해가지고 공채가 사라지면서 공기업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이런 거를 준비를 많이 하는데 지역인재 할당제는 확실히 이제 지방대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큰 혜택이고 전체 인원의 50%를 지방에서 뽑겠다, 지역인재로 뽑겠다라고 하면 땡큐지. 여러분이 뭐 스카이 학생들하고 직접 경쟁 안 해도 되는, 그죠? 그러니까 상위권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수도권끼리 50% 경쟁을 하는 거고 지방에 있는 학생들끼리 50% 경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하지. 지방 학생들은 서울권 학생들하고 경쟁해가지고 뭐 밀리고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굉장히 지방 학생들한테는 혜택이고 좋은 제도인데 우리 학교 학생들 주변에 이제 공기업 준비하는 학생들 보면 이게 잘 안 해가지고 나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경북대 학생들, 부산대 학생들 이런 직어국 학생들만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여러분들 두렵습니까? 경북대 학생들 두려워요? 경북대 학생들, 부산대 학생들 두려워요? 아니 뭐 왜 두려워하는지 나 잘 모르겠어. 그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서 그죠? 이 지역인재 할당제 하지 않는 기관들, 한국은행이나 그죠? 금융감독원이나 뭐 이런 탑급 공공기관, 그죠? 그런데 거기 들어간 학생들이 있어. 수출입은행이라던가. 그런데 들어가 보면 입사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스카이야. 거의 신입 사원들 대부분이 스카이야. 스카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거의 스야, 스. 서울대 출신이 뭐 한 70% 이러고, 그다음에 고대하고 연대가 15%뭐 이렇게 먹고, 나머지 이제 한두 명 정도 이제 딴 학교에서 오는데, 실제로 그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뭐 이런 데 이제 입사를 해보면, 신입 직원들 해보면 거의 다 그래요, 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영남대 학생들 뚫고 들어간다니까? 불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하지 않은데 괜히 겁먹어서 아무도 준비를 안 해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 아니 왜 이렇게 패배의식을 갖는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게다가 아니 뭐 그렇게 스카이 학생들하고 직접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인재 할당제 해가지고 경북대생들만 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경북대생들만 꺾으면은 되는 건데 이거를 준비를 안 해. 안 해요. 내 주변에 있는 학생들, 인큐믹스 학생들이든 뭐 아니면 다른 학생들이든 간에 뭐 준비하느냐? 공기업 준비합니다. 뭐 하면 공기업 준비하는 거 보면 말은 공기업 준비한다고 하는데 전부 하위급 공기업들, 시험 안 보는 곳, 좀 뭔가 이렇게 NCS만 봐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쪽 면접만 봐도 되는 이런 쪽만 준비를 하는데 시험 보는 걸 되게 극도로 두려워하더라고. 자신이 없습니까?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시험을 많이 봐요.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필기 시험을 많이 보는 쪽으로 갈 거야. 왜냐면 시험 안 보고 공기업들이 직원을 뽑아보니까 너무 역량이 떨어진다 이거야. 그죠?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역량이 있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상태로 들어와가지고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최소한의 필기시험은 다시 부활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필기시험 보는 쪽으로 가요. 금융기관도 요즘에 다들 은행권들 다 필기시험을 보잖아. 그런 식으로 필기시험이 다시 부활해 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거 피할 거냐고. 그죠? 아니 경북대, 부산대생들만 꺾으면 되는데 아니, 영남대가 그죠? 지역 비수도권 사립 1위 2위 하잖아. 옛날에 계속 1위였는데 요즘에 약간씩 뭐 왔다 갔다 하던데 그죠? 비수도권 사립 1위잖아. 그죠? 그 다음에 직어국 중에도 영남대 학생들이 영남대가 성적이 더 높은 그런 직어국 비교를 해가지고 안 밀리는 그런 직어국들도 많잖아. 부산대, 경북대 빼고는 나머지는 해볼만 하지 않나? 부산대, 경북대 학생들만 꺾으면 되는데 그게 격차가 그렇게 크게 납니까? 아니, 말로는 여러분들이 친구들 만나면 아 내가 경대 갈 수 있었는데 경대나 영대나 그리고 어떤 과는 뭐 경대보다 영대가 더 좋다 이러고 맨날 아니 정신 승리 하잖아. 근데 그걸 말로만 하지 말고 좀 행동으로 결과로 보이면 안 됩니까? 상황이 굉장히 유리한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발 좀 공기업 준비하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부딪혀가지고 도전해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다. 경북대, 부산대 학생들이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좀 도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스스로 위축돼가지고 스스로를 내가 해서 되겠어 뭐 이런 패배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준비 자체도 안 하고 준비하는 학생들도 쫄아가지고 제대로 시험 못 보고 안 하고 시험 안 보는 쪽으로 준비하고 안 좋은 공기업 준비하고 뭐 그래서 그렇지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금융감독원도 갈 수 있고 수출입은행도 갈 수 있고 산업은행도 갈 수 있고 좋은 데 많이 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선배들 중에서 있어.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 아주 먼 선배들이 아니고 졸업한 지 뭐 한 1, 2년밖에 안 된 선배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 그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블로그 공식 블로그 들어가 봐요. 들어가 보면 블로그에서 한번 찾아봐.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공식 블로그 있어. 거기 들어가면 서울권에 좋은 데 취업한 학생들에 대한 인터뷰 같은 게 있거든. 들어가서 한번 봐봐. 불가능하지 않다고요. 제발 좀 용기를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성적 균형 공동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도 그러한 취지로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지역인재 할당제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방대 좀 살리자. 지방대를 살리면 지방도 활성화가 되고 굳이 서울권으로 학생들이 집중되지 않을 거고, 그죠? 대학 간 서열이라든가 뭐 격차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소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취지로 하는 거잖아. 그것처럼 나도 성적 공동 균형 평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야간 수업도 좀 활성화시키고, 그죠? 야간 수업 많이 몰려올 거 아니야. 점수 잘 받으려고. 야간 수업도 활성화시키고, 야간에 그 수업 듣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 고생에 대한 혜택 같은 것도 좀 주고, 뭐 이러한 의미로 성적 공동 균형 평가는 실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출석에 대한 체크 방식도 야간의 경우에 좀 다르고 그죠. 그래서 반별로 따로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나중에 뭐 왜 성적 공동 균형 평가 안 하십니까? 뭐 이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질문을 만약에 그때 하게 되면 수업을 제대로 안 들었다를 스스로 인증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별 계획은 첫 주에는 강의 개요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 다음 주부터 이제 금융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3주부터 5주 사이에 그 선도와 선물의 이해, 그러니까
그 선도와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선도와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6주에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할 거야. 이야기를 할 거고, 과제 1을 제출을 하고, 과제 1 데드라인은 6주에 맞출지 5주에 맞출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그래서 시험 치기 전전주까지가 보통 그 데드라인인데, 가능하면 빨리 해. 뭐 이렇게 어려운 과제도 아니고 그냥 셀카로 동영상 녹화해가지고 1분 이상 해가지고 본인 얼굴 잘 나오도록 해가지고 뭐 자기소개하고 이런 건데, 그거 1분 말 못하겠어. 못하는 학생들 분명히 나올 거야. 이것도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고 뭐 불만이 많고 이런 학생들 나올 거야. 그러지 마. 그런 불만을 토로해 낸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역량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스스로 밝히는 꼴밖에 안 돼. 여러분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봐야 될 거 아니야. 면접을 보게 되면 말할 기회가 없는 게 걱정이지. 일단 기회가 돌아오게 되면 최대한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런 면접을 봐서 이제 통과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이거 자기소개 1분 이상 찍는 거 이거를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안 되지. 그죠? 안 되지. 스스로 취업할 기본적인 역량조차도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걸 인증하는 꼴밖에 안 되니까 제발. 그리고 나도 지금 여러분들 배려해줘가지고 이런 그 쉬운 과제를 내는 거니까 제발 좀 불평불만 갖지 말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에 옵션에 대해서 한 다음에 마지막에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영화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과제 2도 아마 13주차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복습 강의 총정리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기 전전주가 데드라인일 거예요. 과제 1, 2가 전부 다. 그러니까 데드라인 놓치지 말고 제출을 하세요. 과제 2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1분 이상 본인의 얼굴이 나오도록 해가지고 본인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가, 아니면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가, 뭐 이렇게 해서 찍어서 내는 건데, 이것도 불만을 가지면 안 돼. 불만을 가지면 실망할 것 같아. 아니, 우리 과 학생들이 이런 과제를 못 해낸다고? 뭐 이런. 취업 시장이 얼마나 지금 경쟁이 치열하고 심각한 상황인지 여러분들 알죠? 지금 3, 4학년 학생들이 많을 텐데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초보적인 과제를 못 해낸다고 그러면 여러분 힘들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제발 좀 너무 이렇게 성의 없이 혹은 불평불만을 가지고 힘들어하면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는 학생들한테 최대한 배려를 해줘가지고 쉬운 과제를 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를 보고 나면 학기가 마무리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강의 맛보기. 요거는 이제 강의 우리가 이제 진행해 가면서 배우게 될 내용들의 일부를 발췌해 가지고 보여주는 건데,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미리 겁먹지 마. 미리 겁먹지 마.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뭐 배운 게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것만 맛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겁먹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맛만 보세요. 선물 가격의 결정.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칠판이야. 칠판 내 얼굴만 쏙 이제 빼고 나면 밑에 분필도 있고 분필 지우개도 있고, 이건 파란색 칠판이고 밑에 나무판 판때기 돼 있고 칠판이고, 칠판을 형상화한 건데 칠판에 판서하는 것처럼 글씨가 이렇게 슬라이딩 하면서 나오는 형태로 이렇게 강의를 할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요거를 증명을 하자면 이렇게 증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고평가돼 있고 저평가돼 있고, 그래서 뭐 표를 그리는데 표가 슉 나타나고, 그다음에 선물 매도 계약을 체결을 하면 현금이 없고, 뭐 기초자산을 매수를 하게 되면 이만큼의 현금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거래대금을 대출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만기 라지티 시점이 되면 선물 계약을 이행을 하게 되면 현금 흐름이 이만큼 발생하게 되고,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뭐 그래서 수익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래를 계속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수익을 차익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익을 차익으로 바꿔주고, 요 거래를 하다 보면 선물을 계속 매도하게 돼서 선물의 공급이 늘게 되면 선물 가격이 떨어지고, 기초자산을 계속 매수하게 되면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게 돼서 부등식이 등식이 된다. 그리고 부등식이 등식이 되게 되면 차익이 0이 된다. 뭐 이런 형태로 증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그래피컬하게 마치 필기를 하는 것처럼, 그죠? 예, 그래픽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어. 이거 만드느라고 힘들어 죽을 뻔했다니까. 36,000장 작년에 36,000장 만들었어. 이런 거 이제 그래피컬하게 나타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힘들었어요. 그다음에 스텝 2에서도 비슷하게 뭐 이런 형태로 쭉 내용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글자가
진짜로 칠판에 판서하듯이 한자 한자 쓰는 건 아니지만, 한자 한자 쓰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 그래서 한자 한자 쓰는 건 아니지만 단계별로 이렇게 칠판에 판서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도록 이런 형태로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강의가 이런 형태로 갈 거고, 그림도 이런 식으로 그릴 거야. 그림도 새로운 그림이 나타나고 그림을 합성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새로운 그림이 나타나고 그림을 합성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뭐 이런 형태로 그래픽 그리면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다 이거 나중에 해설을 할 거니까, 해설을 하고 설명을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수업을 들으세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에 학기 말에 보게 될 그 악명 높은 블랙 숄즈 모델이야. 블랙 숄즈 모델. 이렇게 생겼어요. 복잡하죠. 이게 학부 수준의 상경계열 과목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복잡한 수식이야. 학부 수준의 상경계열 수업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복잡한 수식이야. 상경계열의 끝판왕, 그죠? 블랙 숄즈 모델인데 복잡해 보이는데 내가 기억하는 방법하고 이런 거 다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까 알고 나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요거를 계산을 할 건데, 계산을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을 하게 될 텐데 어렵지 않아.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는 것도 보여줄게요. 예제가 있어. 요런 예제가 있고,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솔루션을 보여줄 텐데, 솔루션을 계산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를 보여줄게요. 어떻게 되느냐면, 먼저 이러한 수식을 입력을 한 다음에 A에다가 뭐 대입을 한다. 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냥 대입을 하면 돼. 0은 뭐 약분을 할 거니까, 분모 분자에 0 있는 거는 생략을 할게요. 약분을 하게 될 거니까. 더하기 괄호 열고 0.04 더하기 1 나누기 2 곱하기 0 0.36의 제곱 괄호 닫고 곱하기 2 나누기 12, 그 다음에 0.36 곱하기 루트 2 나누기 12,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Shift Store A 해서 A라는 문자에다가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알파 A 빼기 0.36 곱하기 루트 분수 2 나누기 12 Shift Store B,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드를 통계 모드로 바꾼 다음에 All Clear Shift Stat Distribution P 한 다음에 A 입력을 하고, 얘를 Shift Store C 재활용해서 A를 B로 바꾸고 Shift Store D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블랙 숄즈 모형에 대입을 하게 되면 컴퓨테이션 모드로 바꾼 다음에 2, 8하고 0이 5개, 장수 돌침대, 그죠? 별이 5개 빼기 2, 7, 0이 5개 곱하기 2에 마이너스 0.04 곱하기 2 나누기 12 곱하기 D 해서 이퀄을 누르면 화면에 나오는 거하고 계산기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값이 나오죠. 226,371.2701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풋옵션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2, 7 하고 0이 5개, 2에 마이너스 0.04, 아이고 0 점이 빠졌네. 0.04 곱하기 2 나누기 12 곱하기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D 괄호 닫고 빼기 2, 8, 0이 5개 곱하기 1 마이너스 C가 어디냐, C 괄호 닫고 누르면 이렇게 108,431.1371 요런 값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계산이 끝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계산은 이게 제일 복잡한 계산이야.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되는 내용 중에서 이게 제일 복잡한 계산이에요. 복잡한 계산이니까 쫄 필요 없어. 이게 제일 복잡한 식이고 제일 복잡한 계산이니까 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계산기가 다 해주지. 그래서 계산기 사용법만 잘 숙지를 하면 문제 풀고 이런 거 이제 수학적인 부담 같은 건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강의 평가는 내 블로그에 들어가면 주관식 평가와 그에 대한 답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들어가 봅시다. 블로그에 보면 여기 강의 평가 결과라고 있어요. 요 메뉴에 보면 메뉴에 보면 왼쪽에 있는 메뉴 중에 강의 평가 결과가 있는데 요거를 누르면 지금까지 각 과목별로 나왔던 강의 평가 결과들이 쭉 나와 있어.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게 작년에 했던 그 강의 평가 결과. 작년에 파생금융상품의 이해를 들었던 학생들이 했던 주관식 강의 평가하고 그에 대한 내 답변이 나와 있어요. 뭐 물론 여러분이 에브리타임 같은 거를 봐도 돼. 에브리타임을 보면 에브리타임은 뭐 나한테 공개가 안 되는 거니까 나는 별표 정도밖에 못 봐. 그러니까 별이 몇 개인지, 그러니까 별 5개 중에서 몇 개인지, 그래서 뭐 4.5, 4.6 뭐 이렇게 점수 나와 있는 거 그거만 볼 수 있지. 학생들이 주관 글 써놓은 거는 내가 볼 수가 없거든.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뭐 나는 할 수가 없는 건데 하여튼 나한테 제공되는 공식적인 강의 평가 결과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제 답변을 해놓은 거를 여기다가 다 포스트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 이거 강의 평가 결과 보면서 상당히 좀 그런 게 그죠? 본인이 잘못한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본인이 공부를 안 하거나 해가지고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우에 강의 평가 결과를 에브리타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강의 평가를 하면서 테러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 테러를 하는 경우도 꽤 있어. 어이가 없어, 어이가. 그래서 항목들 보면은 얼토당토않게 뭐 교수가 전문성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써놓고. 그러니까 그 교수는 뭐 강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 뭐 전문성이 있다, 뭐 이런 항목 있잖아, 그죠? 객관식에 그런 거에다가 뭐 1점 뭐 이런 거 막 쳐놓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그래서 안타까워. 나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최대한 좋은 성적을 주려고, 그죠? 35% A 플러스, 그 다음에 F 맞은 사람, D 플러스 맞은 사람 일부 제외하고 나머지 다 A0 이렇게 주고 해서 막 퍼줬잖아. 근데 퍼줬는데 학생들은 나를 막 테러를 막 하고 해가지고 강의 평가 결과는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 숫자로 나오는 강의 평가 결과는 정말 안 좋아서 굉장히 씁쓸해요. 나는 학생들한테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학생들한테 점수도 잘 주려고 노력하고 학생들 잘 되라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학생들은 그렇지 않구나. 학생들은 교수 테러 한번 당해봐라 이러고 막 폭탄 막 던지고 막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잘 모르겠어. 나는 그죠? 내가 아군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내 새끼들 이러고 막 잘해주는데 그 새끼들이 나한테 이 새끼는 그 욕 새끼가 아니고 그죠? 나의 베이비들이 나한테 막 도시락 폭탄을 던지고 막 그래서 굉장히 씁쓸해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 보면 주관식 평가도 대부분은 다 좋은데 간혹 보면은 안 좋은 평가들이 간혹 있어. 보면 온라인 수업임에도 다 읽을 거야.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이 그죠? 한 15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때워야 되잖아. 이번 시간. 온라인 수업임에도 좋은 수업 감사드립니다. 수업할 때 여러 번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쉬웠습니다. 뭐 이런 평가. 그다음에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뭐 이게 좋은 평가야. 그다음에 기업 재무관리, 투자론 등의 재무관리 분야 중에 가장 어려운 분야로 알려진 파생상품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 이 수업을 듣기 전까지 선물과 옵션을 사전상의 정의 정도만 초상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파생상품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함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을 통해 선물과 옵션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이들의 구체적인 수익 구조까지 배우면서 잘 몰랐던 분야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특화 과목으로 수강하였지만 전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던 과목이었던 만큼 전공 지식 함양과 제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감사했습니다. 기업 재무관리, 투자론 이런 과목명으로 봐서 이 친구는 경영학과 학생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경영학과 학생들도 간혹 내 수업을 듣거든. 왜냐면 겹치잖아. 그래서 자기네 과에서 들었던 거 가지고 난 많이 알고 있지 이러고 이제 내 수업에 들어와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이제 하는 이 파생 상품에 대한 강의하고 내 강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난 좀 더 제도보다는 그 본질적인 기능 뭐 이런 거, 경제적 기능 이런 데 초점을 두고 그다음에 좀 더 이제
하여튼 그런 그죠? 투자 전략이라던가 그죠? 뭐 이런 사례라든가 이런 쪽에 더 이제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다른 교수님들한테 들었던 파생 상품에 관련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제 동시에 듣거나 아니면 옛날에 들었다거나 했던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수업을 들으면 얻어갈 게 많을 거야. 얻어갈 게 많을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경제금융학부 학생들도 내 수업을 듣고 나서 경영학과나 아니면 무역학과 가가지고 비슷한 수업들을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교수님들마다 초점으로 삼고 있는 분야도 다르고 특히나 이제 내 과목이 좀 이제 진짜로 그 제도 자체보다는 뭐 우리나라의 그 파생상품 거래 제도가 어떻고 뭐 이런 쪽보다는 진짜로 이 경제적 기능이라든가 투자 전략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다음에 계산기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계산하고 이런 쪽을 하기 때문에 내 수업을 듣고 다른 교수님들 수업을 들으면 이게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약간 있을 수는 있는데 포커스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 과 학생들도 다른 과 가가지고 이 과목들을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많이 될 거예요. 진짜로.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이해하기 쉽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수학에 정말 자신이 없어도 집중하고 열심히 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숫자나 기호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어디를 진행 중일 때 놓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부분을 가리킬 무언가가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집중력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흐흐. 코로나 사태로 실제로 뵙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을 갖고 가르쳐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자, 이 친구도 써놨지만 수학적인 부담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생긴 거는 뭐 수식 막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학 많이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수학적인 부담이 없어요. 없고 이 친구가 포인트를 잘 잡았는데 나는 내가 가르치고 싶은 내용의 10분의 1을 가르치거든. 진짜 그래. 내가 요 과목에서는 요런 거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내용 중에서 줄이고 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 10분의 1만 가르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의평가하면서 나한테 전문성이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거의 10분의 1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고 싶은 내용의 10분의 1을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이 수업에서 듣는 거에 한 100배쯤 될걸? 그죠? 그래서 전문성이 없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10분의 1만 가르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반복하기 위해서. 반복하고 어차피 학생들이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한 학기가 지나고 나면 까먹을 건데 진짜 꼭 안 까먹었으면 좋겠는 거. 이거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다시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여기서 확장하기 좋다고 생각되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뼈대가 되고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10분의 1만 간추려서 가르치거든. 근데 그걸 이제 이 친구가 포인트를 잘 잡은 거죠. 그래서 내 수업을 듣고 나서 다른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살을 붙이거나 아니면 독학을 하면서 다른 이제 관련 서적들을 읽으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이해가 잘 될 거야. 그다음에 수학적인 부담이 없다. 이런 것도 이 친구가 이제 써놨네. 그다음에 교수님께서 학생들한테 신경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항상 수업 때 가르치신 것도 반복해 주시고 여러 번 되새기게 해주셔서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어떻게든 참여 안 한다는 걸 깨달으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교수님 방식대로 과제나 수업하시지 않고 학생들이 바라는 쪽으로 해주셔서 학생들에게 초점을 많이 두시는구나 느꼈습니다. 열정적이시고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고 잘 와닿았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잘 가르쳐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고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적었죠. 그다음에 7번 교수님의 강의는 제가 듣는 어떤 강의보다도 양질의 강의입니다. 영상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분들보다 학년이 낮아 강의 듣기 걱정스러웠는데 정말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해 주셔서 이런저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퀄리티 높은 영상과 명쾌한 설명의 강의 항상 감사하며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놨네요. 다 좋은 내용이죠. 온라인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면 강의 못지않은 수업이었습니다. 전달력이나 강의의 명료함이 타 수업에 비해 훨씬 좋았습니다. 좋은 말. 그 다음에 9번 수업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렵긴 하나 다시 하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되고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파생상품의 이해와 증권시장의 이해를 모두 수강했습니다. 증권시장과 투자 분석인데 그죠? 이름을 증권시장의 이해 이렇게 네. 우리과 교과목들이 이름이 대체로 너무 길어. 좀 줄였으면 좋겠어. 모두 수강하였습니다. 더 들을 강의가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교수님 강의가 더욱 다채롭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 넘치는 강의 늘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시간으로 바뀌면서 대부분의 강의 시간은 단축되었는데 강의 시간이 비교적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의 시간은 나는 채울 거야. 75분 채울 거야. 이게 교육부 지침도 그렇고 영남대 자체 지침도 그렇고 영남대가 굉장히
빡빡하게 지침을 해놔서 교육부 지침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있냐면 강의 시간을 75분짜리 수업 같으면 75분을 다 채우든지 아니면 75분을 채우지 않는 것 같으면 그거를 자료를 제공을 한다거나 그죠? 혹은 과제를 낸다거나 해가지고 자료 제공량 혹은 과제 제시하는 양을 시간으로 환산해서 75분을 채우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 근데 나는 왜 75분을 다 채우냐 하면 학생들한테 자료 내줄 거는 이미 뭐 책에 다 있거든. 내 책에 있는 내용, 우리 교재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는 거고 계산만 우리 계산기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책에 있는 거하고 계산이 조금 다르게 나와요. 우리 책에 있는 거는 공학용 계산기를 상정해 두지 않고 일반적인 우리 요 한정된 기종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계산기로 계산하는 경우까지 한정을 해가지고 공학용 계산기 기능을 좀 덜 이용하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계산 방식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문제들의 계산 값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 거 빼고는 기본적으로 우리 책에 있는 내용하고 우리 강의 내용하고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자료를 제공할 게 없어. 자료를 제공할 것도 없고 그러면 남은 거는 시간을 덜 단축하는 대신에 과제를 내야 되는데 내가 과제 내는 거 싫어한다고 했죠. 학생들도 과제 싫어하잖아. 내가 과제 내면 좋겠어요? 강의 시간 단축하는 대신에 과제를 폭탄처럼 매 시간 계속 내고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잖아. 그래서 나는 시간을 꽉 채우는 거고 간혹 막 오버하다 보면은 시간이 넘어가는 수도 있어. 넘어가는 수도 있는데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학생들이 강의 시간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불평불만이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돼. 오프라인 수업 같으면 다음 시간 수업 때문에 좀 정확하게 정시에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게 가능하지만 온라인 수업은 그렇지 않잖아. 온라인 수업은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5분, 10분 더 하는 게 땡큐 아닌가? 고마운 거 아닌가? 아니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해가지고 뭐 강의의 질이 떨어지고 뭐 강의 시간을 적게 하고 해가지고 등록금 토해내라고 작년에 뭐 데모 그러니까 그 시위도 하고 막 했었잖아요. 했었는데 그러면 반대로 내가 수업을 더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10분, 20분 더 해주면 고마운 거 아닌가? 더 양질의 강의를 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학생들 심리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수업 시간을 75분 딱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지만 거기서 이제 조금 오버해가지고 5분, 10분 정도 오버되는 거는 여러분이 감안을 해주세요. 땡큐, 고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양해를 하거나 하여튼 가능하면 정시간 75분 딱 맞추려고 노력을 하니까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중간에 끊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교수님 힘드실 텐데 2번씩 반복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수업 들으면서 이해가 바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를 학생들을 배려해서 정말 간단한 것으로 한 것은 굉장히 감사한데 기말고사를 시험 전범위와 평가의 대부분이 몰려있어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중간고사를 과제 대체로 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과제가 한 가지 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 학기에는 중간고사를 안 보고 기말고사 한 번만 봤거든요. 그때 막 중간에 뭐 시험을 보느냐 마느냐 뭐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혼선도 좀 있고 막 해가지고 좀 늦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나는 중간고사를 안 봤어. 안 보고 기말고사 한 번만 봤고 중간고사도 과제로 대체하지도 않았어. 그냥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평가를 이제 한 번 평가해가지고 시험 한 번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그런 게 이제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인데 이번 학기에는 그렇게 안 해요. 이번 학기에는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도 볼 거고 할 거기 때문에 요 학생과 같은 불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4번 자세한 설명과 반복된 설명으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스프레드와 콤비네이션에 대한 외국인들의 네이밍 센스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요거는 여러분이 학기 말이 돼서 스프레드와 콤비네이션에 대해서 알고 나면 이 친구의 코멘트가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15번 1년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바이러스로 교수님을 못 뵌 게 아쉽습니다. 이 친구는 내 수업을 요거만 들은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증권시장과 투자 분석도 들었던 학생인 것 같아요. 항상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익숙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숙지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이라 불편하셨을 텐데 꼼꼼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한 학기 동안 수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 너무 어렵네요. 기말에 전체 범위가 들어가서 부담스러워요. 파생 상품의 이해라는 과목 자체가 내용 자체가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쉬운 내용은 아닌데 내 수업을 들으면 걔 중에는 제일 쉬워. 내가 장담하는데 전 세계에서 파생 상품 제일 쉽게 가르친다고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진짜. 그래서
내용 자체는 사실 어려운 내용이 맞는데 내가 굉장히 쉽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좀 감안을 하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말에 전체 범위가 들어가서 부담스럽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번 학기에는 중간 기말을 다 보니까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프라인 시험으로 시험 평가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 친구는 뭐지? 온라인 시험 봤는데. 그다음에 이 친구는 본인의 실명을 밝혔어. 강의 평가에 본인의 실명을 밝혔던 굉장히 용감한 학생인데 무역학부 편입생 누구누구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수학 공식이 너무 많아서 수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이 적지 않았습니다. 막상 수강을 해보니 3월 4일 편입생 수강 신청 때 이 과목을 선택한 것이 매우 잘된 선택이었습니다. 일일이 머리 쓰고 손으로 증명하면 중도에 포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교수님께서 카시오 공학용 계산기를 쓰도록 하셔서 공식도 이해가 갑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온라인 강의가 끝이 나면 교수님께서 수업에 다루신 문제만 집중적으로 계산기를 반복적으로 두들기면서 계산기 사용법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합니다. 사실 교수님께서 수업에 다루신 문제만 출제될 것이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으며 그것만 충실히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도 이해가 잘 갔습니다. 실제로도 느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4주차가 되어서야 1주차 수업을 겨우 시작하였으며 현재 10주차 수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된 지인을 대신하여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시간이 남아돌면 교수님 티스토리 블로그를 보곤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안 함으로써 얻는 시간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회비용과 매몰 비용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와 길어. 아르바이트에 대한 교수님의 입장을 보면서 내 블로그에 찾아보면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내 글 써놓은 게 있거든. 아르바이트에 대한 교수님의 입장을 보면서 지금도 하고 있는 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더라면 좀 더 공부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좋아하는 프랑스어 공부를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더 욕심이 나서 땡땡대 다녔을 적 중도에 때려치운 세무사 공부도 야금야금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잡설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하고 끊겠습니다. 교수님 수업 너무너무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설령 제가 기말고사 온라인 시험 때 계산 실수로 어미 문제, 새끼 문제 다 틀려서 0점 방지용 문제만 겨우 맞춰서 C제로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재수강을 할 생각이 없으며 금융공기업, 수출입은행이 목표임. 최종 임용되고 나서도 교재와 공학용 계산기는 유산으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수님과 교수님 가정 그리고 교수님 제자들에게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께서 이 친구 말이 엄청 많아. 교수님께서 항상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신 점에 대하여 이에 대한 보답의 차원으로 요즘 유행하는 프랑스어 음악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링크를 걸어놨고 프랑스 애들도 요즘은 샹송 대신 대중음악을 듣습니다. 2020년 6월 10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날에 영남대학교 무역학부 땡땡땡 올림. 대단한 친구야. 엄청난. 그러니까 이 친구 강의 평가에도 이렇게 긴 걸 적는데 이거 적는 게 힘들어가지고 한 페이지 적는 게 힘듭니다. 뭐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글 쓰는 과제가 아니라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과제를 냈죠. 21번. 저번에도 조승모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한 적이 있었는데 교수님 젊으셔서 그런지 융통성이 있고 어려운 과목임에도 정말 잘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못 친다면 그건 제 탓일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혼란스러웠을 텐데 영상 제작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강의력이 좋고 반복을 계속 해주셔서 수업만 잘 들어도 이해가 잘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1+1 정도는 압니다. 이렇게 했죠. 이게 얼마나 쉽게 가르치는지 알겠지. 진짜 여러분이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말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보기에는 이런 것도 다시 이런 거 안 해주셔도 되는데 너무 불필요하게 너무 초보적인 거 반복 많이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정도로 그죠? 여러분이 전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할 거예요. 내가 만난 학생 중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23번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만난 학생 중에서 가장 일찍 수학을 포기한 학생이 중학교 1학년 때 포기한 학생이 있었거든. 여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충격받았어. 그때 사실 충격받고 와 진짜 학생들이 모르는구나, 모르는 게 많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리 초보적인 수학이라도 학생들이 안다고 가정하고 가르치지 않고 그죠? 다시 반복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배웠던 거 복습을 해가면서 가르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끝났네. 요렇게 해서 이제 강의 소개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끝이 났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 텐데 이번 주 했던 내용 간단하게 이것도 복습을 해야 되나? 그죠?
복습을 하던가 하여튼 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수강 정정해서 나갈 사람 몇 명이나 나갈지 모르겠는데 부담이 돼서 나가는 사람들은 할 수 없겠지만 뭐 나가지 말고 들으세요. 한 학기 동안 즐거운 한 학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제 내 블로그에도 공개를 해놓을 건데 듣고 저 맛보기 해가지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터져 나가는 사람이 많은 게 좋아. 어차피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그죠? 많은 학생들이 즐거운 시간, 그다음에 좋은 학점 받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 예, 수고했습니다.